진격의 아재입니다. 4년 차 조종사고요. 22년 정도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주기종은 F-16, RF-16, KF-16 세 개 다 몰았고요. 군에서의 전투 비행 시간은 한 2,000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은 묻지 말아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럿이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적은 없고요. 어느 순간 그냥 픽스가 됐어요. 아, 전투기 조종사다. 무슨 계기로 뭐가 되겠다 보다, 아, 나는 언제부턴가 하늘에서 살고 싶다는 게 그냥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이게 전투기 조종사라고 하시면 이제 일반 분들께서 약간 특별하게 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사관학교 ROTC, 조종장학생,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종장학생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 통과한 분들이 또 훈련을 받아서 전투기를 탈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훈련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하고 몸에 이상 같은 게 있는지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비행에 이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행도 처음부터 전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프로펠러기, 초등, 중등, 지금은 프로펠러인데 저 때는 약간의 작은 제트기들, 훈련기들, 그리고 고등도 훈련기, 제트 훈련기,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로 입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다 통과를 해야 빨간마루가 되죠. 이게 예전에 전투기 헬멧이 별 기능이 없을 때는 작은 거, 중간 거, 대사이즈에 맞췄어요, 머리를. 그리고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몰딩 시스템을 가져와서 지금 몰딩을 합니다. 근데 작은 헬멧에다가 몰딩을 하게 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크기랑 상관없이 모자는 다 대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장갑도 맞춤 장갑도 있고요. 그냥 호스별로 쓰는 장갑도 있고, 그만큼 손으로 전투기가 움직여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스위치들, 그래서 멍텅구리 장갑을 쓰면 아무래도 잘못된 스위치를 건들거나 했다고 봤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얇은 가죽으로 된 그런 장갑을 쓰죠. 키는 좀 있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몸무게는 별 의미가 없는데 너무 살이 찌시면 스위치들이 이제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이게 좁아요, 전투기가. 예전에는 슬림했던 우리 조종사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뒤에 스위치가 살 빼야겠다, 뭐 그런 문제는 있는데 몸무게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초등 때 티포리온, 세스나 항공기를 시작을 했고요. 중등 때부터 이제 제트기를 탄데, 저희 때는, 지금은 프로펠러기 KT-1을 탑니다. 근데 그때는 T-37이라고, A-37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블랙이글, 그거의 훈련기 버전, 2ET라고 그거를 탔는데,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초기에 중등에서 훈련 때 도태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고등 훈련기는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F5AB로 가느냐, 광주에서, 아니면 사천에서 T-59라고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호크란 비행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탔습니다. 그때 신기종이었거든요. 그걸 타고 제가 F5EF, 너무 실망했습니다. F5EF를 타고서 손에 알이 베겼어요. 조종사는 누구나 새로운 기종, 좋은 기종을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최신의 기종인 F-16을 타고 싶다 해서 그때 손들어서 F-16을 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블럭 32, KF-16, 그리고 RF-16까지, 그렇게까지 전투기는 탔습니다. 항전 장비가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기종 전환은 안 하겠다. 근데 가만 보면 이제 F-15K가 들어올 때 최신 기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F-15를 바탕으로 더 간단하게 만든 게 F-16이죠. 그리고 혼자 타죠. 이걸 내가 다시 F-15를 둘이 타는 걸 가야 돼? 거의 훈련 받으려고 또 6개월, 그만하겠습니다 한 거죠. 급격하게 지기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있고 이런 데는 근육이 핏줄 쫙 막아서 잘 안 터지는데, 이런데 근육이 없는 부분에 실핏줄 터집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었던 게 조금씩 번지죠. 그래서 이제 멍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해줍니다. 지휘관한테 전화도 있어요. 사랑의 전화라고. 좀 그런 게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얘기도 하고요. 컨디션 안 좋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휘관들 이렇게 볼 때
신혼부부인데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 조종사를 봐요. 컨디션 안 좋아. 너 좀 쉬어도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 조절을 해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줍니다. 참아야죠. 비행기는 밥을 먹여도 조종사는 마스크 다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씹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공중급유 말고 식당급유.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이나 뭐 칼로리바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브리핑할 때 가지고 올라가서 별 상황 없으니 이제 선회만 하고 초계만 하니까 그럴 때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조종사들이 그런 거 먹고 싶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행이 스케줄에 있다 그러면 전날부터 조종사들이 조심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알코올 같은 거 전혀 입에도 안 되고 많이 먹지도 않고 올라가서 탈라면 안 되니까 화장실도 다 가고 나서 비행을 가죠. 그래도 필요하다. 오줌통이 있습니다. 하고 묶어서 놓으면 이게 젤리처럼 싹 굳어요. 그거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안 쓰면 못 써요.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 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분도 있고 그거씩이나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100만 원 뭐 100, 200 뭐 요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연료를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료를 다 싣고 가지는 않아요. 임무에 따라 적정량만 싣고 가거든요. 뭐 연료 다 썼네? RTV 이런 경우는 없어요. 딱 연료 얼마, 중간 빈고 얼마, 3600 임무 중지, 다음 셋업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게 F-16이 지상에서는 랜딩 기어가 중앙으로 몰려 있어요. 메인 랜딩 기어 꿀렁꿀렁 좀 많이 합니다. 이거 바람에 좀 취약한 게 있어요. 다른 비행기들은 커서 랜딩 기어가 날개 쪽에 붙어 있거든요. 3세대 정도 F4, F5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다를 수 있죠. 똑같은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레이더 미사일일 경우 건들건들에 있죠. 열추적 미사일 뭐 댓글 약간 달았었는데 시커의 성능이에요. 열추적 미사일은 비행기마다 달라질 게 없어요. 뭐 헬멧 마운트 사이트 있고 이러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똑같은 미사일일 경우 열추적 미사일은 성능의 차이가 없다. 레이더 미사일은 비행기의 레이더의 성능의 좌우를 받죠.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에서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근데 F-16보다 F-15 레이더가 더 원거리를 보거든요. 레인지 길어집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중요한 거예요. 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터트리는 소식은 들었죠. 아는 사람들. 엔진이 꺼지면 하이드라진이 터져요. 자동 초고. F-16 항공기의 싱글 엔진이다 보니까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근데 이게 전기로 제어를 받아요. 근데 이 전기가 없으면 조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라진을 터쳐서 이머전시 파워를 내는 거예요. 최소한 조종을 해서 기지에 갈 수는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도 얼마 안 되고요. 투 엔진이면 하나 꺼줘도 뭐 하나로 충분히 가서 오는데 싱글 엔진이야. 가다가 엔진이 고장났네? 빠이빠이 해야 되죠. 이거를 신뢰성의 문제인데 엔진을 믿고 못 믿고 이 신뢰성이 아니라 내 전투기는 한 엔진 가지고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믿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 타 국가랑 교전을 해본 적이 없죠. 세상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공군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